28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28주 후 리뷰입니다. 전작에서 분노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 영국 전체는 멸망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진 좀비들은 결국 굶어 죽게 되고 미군이 런던으로 들어와 난민들을 보호하면서 점차 회복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바이러스를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 안전할 것으로 여겼던 수용소 안에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게 되고 안전했던 런던은 또다시 위기에 처합니다. 과연 주인공들은 무사히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좀비 액션 영화입니다. 보다 자세한 영화 소개는 삐맨님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자, 오늘 리뷰해드릴 영화는 28주 후, 바로 28일 후의 두 번째 영화인데요. 일단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이 먼저 눈에 띕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호크아이, 제레미 레너, 그리고 이드리스 엘바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찍을 당시만 해도 TV 시리즈에만 출연을 거의 해왔던 헐리우드에서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배우들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제레미 레너는 저격 전문 배우로 그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보면 되게 저격을 잘할 것처럼 생겼나 봐요. 일단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전작이랑 많이 달라진 게 블록버스터 액션 좀비 영화로 장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1편에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는 해요. 뭐냐면 런던 전체가 황폐화가 됐는데 뭔가 이렇게 떼거지로 막 좀비들하고 막 싸우는 장면을 당연히 기대를 했겠죠. 그것을 보강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좀비보다는 추격전, 액션 이런 게 좀 더 돋보이는 영화예요. 물론 여전히 좀비들이 줄 수 있는 서스펜스와 스릴, 갈등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면 이 영화에서는 좀비를 재난의 소품쯤으로만 여겼다는 거죠. 28일 후 전작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재난 사태로 인해서 벌어진 삐뚤어진 인간들의 본성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벌어진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다루고 있는 바로 그 점이 매력인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 28주 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지 쫓고 쫓기는 추격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월드 제트나 부산행 이런 것처럼 좀 더 오락물 블록버스터에 가까운 오락 영화라는 거죠. 제작비도 2배로 들었습니다. 물론 그 제작비도 많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초저예산입니다. 그나마 는 게 어디야. 그러나 흥행 성적은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28개월 후 뭐 이런 영화들에 대한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입 다물게 됐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감독님이 이후에 별다른 커리어가 없어요. 왜 그러냐? 대중적인 코드를 넣었는데 왜 그렇게 흥행이 반토막이 났느냐? 물론 좀비 장르라는 것이 여전히 대중적으로 먹히기 어려운 장르였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지만 일단 스토리와 설정이 매우 단조롭고 뻔하고 어설픕니다. 전작은 생존을 위해서 탈출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이었다면 이번 작은 가족들이 당연히 뿔뿔이 흩어졌겠죠? 이 재난 때문에. 그러다가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밖으로 몰래 나왔다가 감염된 엄마를 만나고 그 감염된 엄마가 또 아빠랑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바이러스를 다시 퍼뜨려가지고 뭐 이렇게 벌어지는, 하지 말라는 짓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레미 레너가 맡았던 이 군인들 주인공 역시도 그냥 갑자기 진열해서 이탈해가지고 나 혼자 살겠다 하고 다른 군인을 죽이기도 하는 등 조금 말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가족주의와 미군 주인공이 만나면 영화의 스토리가 이렇게 망가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플롯의 구성이 상당히 아쉬운 영화고요. 1편처럼 비유적이거나 철학적인 고민은 거의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좀비로 인해서 벌어지는 액션 활극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런던이 폭격되는 장면이라든가 좀비를 그 헬리콥터 날개로 막 학살하는 장면 이런 거는 좀 괜찮았어. 볼만해요. 그러니까 볼거리 그 자체는 저예산 영화긴 하지만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것만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죠. 거기다가 감염은 됐으나
아직 좀비화가 되지 않은, 즉 면역을 가진 주인공이라는 설정 역시 그 이후에 많은 좀비 컨텐츠들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죠. 물론 속편에 대한 아주 얄팍한 암시가 있는 엔딩은 있습니다만은 다소 허무한 엔딩이라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디지털이 아닌 필름으로 촬영이 되기는 했지만 그 디지털, 약간 그 거친 질감의 그 디지털의 느낌이 없다 보니까 그 지점에 있어서 약간 뭔가 이 전작 28일후의 팬이 만든 느낌도 좀 들고, 하여튼 여러모로 헐리우드가 조금 투자하고 조금 손이 되면 이렇게 뭔가 망가지는 아주 전형적인 좋은 예. 여러분이 월드오제트나 부산행 같은 좀 더 액션이 가미된 좀비 영화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 영화를 추천을 드리겠지만, 이야기의 전개가 너무 뻔하고 헐리우드의 그 특유의 가족주의, 특히 좀 멍청한 가족, 손발이 오그라드는 좀 어이없는 설정들이 싫으신 분들은 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영화를 보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시고요. 자,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앞으로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만나요. 안녕.